이 김미경 작가가 쓴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24시 및 교보문고에서 검색해 보니까 여러 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꿈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김미경의 드림운이라는 저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넘나들면서 청춘의 필독수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아이를 원한다면 자존감 공부를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엄마의 자존감 공부와 살다 보면 누구나 마주하는 소소한 질문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답은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힘이라고 말하면서 속 깊은 인생 이야기를 쓴 김미경의 인생 위답. 흔들리는 30대를 위한 책 언니의 독설 등을 출간해서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거침없는 조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내를 대변하면서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가 있었고, 그의 삶의 스토리를 담담하고 진솔하게 풀어내서 독자들의 마음을 녹여준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 세워준 김미경의 말인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자기개발 강사로 주목받고 있는 김미경 씨의 파란색 특강인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12달 성공 프로젝트를 여건책으로 우리 시대의 인생 멘토 12명을 직접 선별하고 다달이 그라 주목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한 달에 한 번 12명의 인생 멘토를 만나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스티브 잡스처럼 먼저 변화하고 끊임없이 상승하라는 내용으로 엮은 내 안에 스티브 잡스를 깨워라. 세 번째 이야기는 2012년에 트렌드를 간파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5대 키워드를 엮은 2012년 자기 개발을 위한 트렌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미경 씨는 저서를 통해서 자신을 브랜딩하고 스타 강사라든가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저서나 강의 등을 그토록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 밖에도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을 펴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도 책을 써서 운명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책을 펴낸 지 1년도 안 돼서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한국 출판사상 최단기 100만 부를 돌파한 책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해외 7개국으로 수출까지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김난도 교수는 명강사로 재상승되어서 2018년 11월 24일 광화문 교보시 생명빌딩 23층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여러 강사가 잘 지냈던 명강사 BIG10의 마지막 강의를 장식한 주인공은 바로 김난도 교수였습니다. 또한 상수식으로 알려진 유근모 대표는
13년간의 농사 체험과 성공 철학의 내용을 담은 저서인 상추 CEO로 변해서 멈추지 않는 도전이 어떻게 성공을 이끌어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강연 요청을 물론 관공서와 방송에서도 출연까지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농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 유건모 대표는 상추 하나로 매출 100억을 이룬 CEO입니다. 그는 1997년도에 IMF 시대의 사업 실패 후에 귀농한 사업을 함으로써 단순한 농사가 아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싼 채소를 가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만 무려 100여 개에 달하면서 2012년 농협인 최초로 금타산업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 유건모 대표는 사람들은 이를 넘어 시비 되는 예술장자들 꿈꾸지만 세상에는 그런 성공은 없다. 성공이란 희망을 잃지 않고 편견과 싸워가며 부단한 자기 혁신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무엇에 도전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책 쓰기에 도전하라고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도전하는 최고의 행위이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 나오니 지금이라도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다면 책을 써서 앞으로 메신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한 권의 저서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케로는 이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책은 청년에게나 노인에게나 부자에게나 고통스러운 자에게나 그 누구에게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쓴 책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요? 책 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당신도 책을 쓴다면 외신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한다면 놀라우리 마치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토머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 사이에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들이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긴 것이 뛰어난 능력을 수확해야 하고 그 뛰어난 능력으로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 박물관에는
모습은 사람이지만 전체 인상은 동물 같은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을 앞에서 보면 우라말 근육질에 머리숱도 많지만 뒤에서 보면 머리카락 하나는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리스에 있는 카이로 석상에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살아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바로 기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카이로스는 순간의 선택을 뜻하는 바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다가왔을 때는 망설임 없이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시간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회 포착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 포착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순간에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올인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기회를 낚아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관내 교사 연수가 있어서 현장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종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귀가할 즈음에는 교사들이 대부분 기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학사님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야를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교사들 대부분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선생님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시 한 편을 완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